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의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먼저 돌아온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인터폴 월드스타 정지훈 기자입니다. 제가 운동 화면이 좀 많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좀 마른 친구들을 썼더니 그건 참 세상에 없어야 될 친구들인데 네. 참 좀 화면이 많이 비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 화면이 꽉 찬 두 친구가 나왔으니까 좀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대본 읽는 남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유명한 인터TV 건가요? 내에서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본 읽어주는 남자 대로동현 신도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대본과 함께 정직한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대본을 이만큼 네. 써왔어요. 사실 그동안 두 분의 빈자리가 컸어요. 댓글에는 특히 정지훈 기자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노잼이 됐다고. 제가 또 다 읽어봤어요. 좀 서운하잖아요. 막상 없는데 이렇게 티가 안 나면 좀 서운해서 다 읽어봤는데 역시 재미없다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윤효영 기자 그 잘생겼다는 댓글이 많은데 화면빨이에요. 사실 안경 이상한 안경 쓰고 컨셉 잡고 왔더라고요. 근데 좀 잘생겨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실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많은 기대 반응 봤죠? 근데 그거 저희 PD 동기랑 확인을 해봤는데 네. 윤우영 기자 친구들이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났더라. 저희가 네. 휴루킹이라고. 휴루킹 구속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발렌시아님도 좀 친구 지인 찬스 많이 쓰신다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티가 나는데 누가 봐도 아나운서상에 얼굴에 박시아님 이뻐요 뭐 이런 거. 네, 제가 한번 제가 요새 쉬는 동안 댓글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자화입니다. 댓글 얘기 말고 이제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죠. 탈압박이 더 좋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넣을 선수들이 넣어줬고 잘할 선수 잘해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널에서는 오바메양과 라카제트,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에릭센 이 네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동했고요. 뭐 사실 북런던 더비 하면은 뭐 맨체스터 더비도 있고 뭐 레즈 더비도 있고 레즈 더비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죠. 그 노스웨스트 더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치열한 매치들이 많지만 북런 더비만큼 또 치열한 경기는 없다라는 게 현지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왜 북런 더비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뭐 박진감 넘치는 경기, 그리고 빠른 속도, 그리고 치열함, 그리고 돌아온 손흥민의 복귀까지 뭐 이런 참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던 것 같고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왜 북런 더비가 인기가 많고 치열한 EPL 최고의 더비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2대2 스코어를 예상하기 좀 힘들었잖아요. 기자님들 사이에서도 맞추신 분 별로 안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무승부보다는 좀 토트넘이 좀 기울 줄 알았는데 아스널의 기회행두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네, 그 중원이 생각보다 좀 짜임새가 있어서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 독자분들은 축자랄 역시 발렌시아 MC와 함께 축자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아쉽게 메일을 좀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좀 선물을 받고 싶으시면 꼭 메일 주소를 적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꼭 반드시 적어 주시고요. 2대2 정확히 맞추시고 메일 주소까지 적어 주신 분께는 저희가 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서 꼭 당첨 이벤트를 꼭 선물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메일 주소 꼭 적어주시고요. 이제는 4라운드 다른 경기들은 좀 어떻게 됐는지 대본 읽는 남자가 소개해주세요. 이제 헷갈려요. 읽어야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보면서 해야 되는 건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시죠, 오랜만에. 네, 도전. 도전해보겠습니다. 먼저 1위와 2위 네. 달리고 있는 맨시티와 리버풀 이번 시즌에도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맨시티는 브라이튼의 4대0, 벌리는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반등이 절실한 맨유와 첼시는 아쉽게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순위 경쟁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크호스 간의 대결이었던 에버턴과 울버햄튼 경기는 에버턴이 홈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사족인데요. 네. 선배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최고의 빅매치였던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이 2대0으로 먼저 달아났는데 아스널이 2점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무승부를 기록됐고 회사 내에서는 저 혼자 무승부를 마쳤습니다. 제가 분명 그 경기 외에 다른 경기들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자기 자랑이죠 뭐. 자, 이벤트 발표도 했고 또 이제 지난 라운드 분석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하죠?
기자님? 네, 오늘은 사실 이제 5라운드. 근데 B클럽 간의 경기가 보통 EPL이 참 인기가 많은 게 대진을 기가 막히게 짜요. 그러니까 한 라운드 꼭 하나씩. 저번 라운드에는 북런던 더비가 있었던 것처럼 한 라운드에 하나씩 꼭 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맨유를 B클럽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맨유와 레스터가 B클럽. 그쵸. 아, 배신? 충격이 갑자기 큰데 갑자기 발렌시아의 배신이 훅 들어와가지고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맨유를 B클럽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맨유를 B클럽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레스터는 현재까지 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맨유는 새 시즌 이후에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더 떨어질 데가 없죠. 이렇게 배신자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승리를 해서 좀 맨유가 좀 다시 좀 팀 여러분 팬들을 좀 끌어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팀의 경기 양상을 보면 불실차는 3점으로 동일하고 리그 기준만 보면 4승 1무로 그동안 맨유가 우세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레스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맨유가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훈 기자님과 맨유가 붙으면은 인터TV는 좀 재밌어질 것 같다. 매번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스터 시티의 경기가 토요일에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이 승부 예측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주간 EPL 프리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토요일에 펼쳐지기 때문에 승부 예측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이죠. 홈팀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통의 강호지만 최근에는 사실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맨유 팬인데 너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네. 자, 제가 준비한 메뉴는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신 거예요? 차라리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편집이었던 혼내셨죠, 기자님? 첼시전 4대0 대승 이후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맨유인데요. 네. 저는 맨유의 단점을 두 가지로 꼽아봤어요. 하나는 수비, 하나는 공격으로 이렇게 끝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칭찬할 점은 메가이어의 수비, 그 메가이어 수비 리딩과 완비사카의 태클 능력은 정말로 칭찬할 만한데 저는 린델로프의 집중력 부족이 맨유 수비의 최대 단점이 아닌가. 그동안 맨유 실점 과정에서 린델로프가 공중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점이 2번 정도 비롯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맨유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금 눈여겨볼 점은 해리 메가이어가 제이미 바디의 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는 승부 예측 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시죠. 네. 제가 대본을 잘못 짰네요. 아니, 오늘은 읽는 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공격은 신입생인 다니엘 제임스가 에이스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신입생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기존의 마르샬과 레시포드가 조금 부진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경기를 보면서도 솔샤르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이 공격하는 전술이 뭘 하고 싶은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임스가 빠른 적응으로 득점을 뽑아주고 있어서 이 점이 그래도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된다. 맨유 팬으로서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세 명이 맨유 팬인데요. 그래서 두 명이 돌아섰고요. 한 명은 공격과 수비 다 안 되면 못 가라는데. 일단은 저 맨유도 이제 맨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막전 첼시 때는 모든 게 완벽했죠. 사실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저희 설레발을 맨유 이제 3위 간다. 뭐 맨시티 리버풀 뭐 두 강에 맨유 3위 간다. 모든 게 다 무너졌고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 2무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던 경기입니다. 사실 완비사카랑 메가이어 해줄 제 몫을 다 해주고 있어요.
태클 좋고 태클이 정말 좋더라고요. 맘비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가이어도 큰 키를 이용한 공중볼 놓치질 않고 있고 리딩도 좋고 투지도 있어요. 약간 비디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근데 퍼디란드가 없어요. 맨유에 지금 퍼디란드가 없는데 퍼디란드 역할을 해주기를 사실 인델로프고 작년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도 빠르고 빌드업이 되고 메가이어가 좀 부족한 게 빌드업인데 이 발빠름과 빌드업을 다 보완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첼시전 때 약간 약 좀 드러나긴 했거든요. 뭔가 린드로프를 공을 갔을 때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를 캐치한 것 같아요. 상대 팀들이. 그래서 펠리스전 보니까 공중볼 때 메가이어 쪽으로 안 가요. 일부러 다 린드로프를 계속 띄워놓고 거기서 하나 놓치니까 바로 실점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고 느린 수비가 좀 느리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격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카쿠 산체스 다 팔았잖아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K리그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되는 팀들을 보면은 네. 원톱 공격수 확실히 성공을 하면 K리그 성공하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맨유가 사실 루카쿠를 보낸 건 좀 모험이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선수가 발도 빠르고 공중볼도 되는 선수를 놨다라는 거는 마르시알과 레시포드 믿고 가는 건데 이 선수가 잘할 땐 잘하지만 못할 땐 확 떨어지는 그런 게 지금 다 모든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시알을 9번을 주면서 원톱을 쓰고 있지만 레시포드와 이 조합들이 잘할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확실히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플랜 B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표현으로 뚝배기라고 하는데 뚝배기가 없어요. 뚝배기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을 때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첼시전 때는 레시포드, 마르시알, 뭐 링가드, 어린 공격, 제임스까지 다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잘할 때는 막 분위기 좋게 흘러가는데 딱 한 골을 먼저 뭐 실점을 했을 때 확 무너져요. 이랬을 때는 후반에 뭔가 공중볼을 싸움을 친구를 좀 둬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뭐 신예 공격수 그 선수도 그렇게 공중볼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마르시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잘해줬던 쇼도 지금 부상으로 한 달 결장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못 나올 거고요. 제가 0을 그만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0밖에 없어요. 달롯도 지금 중국 갔다가 회복 중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전적인 난관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포그바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원 싸움에서 지금 레스터와 좀 경쟁력이 있을 때 포그바가 어느 정도 상위성을 보여주고 공수에서 안정감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데헤아가 좀 월드클래스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해요 요새. 그래서 이 두 선수 포그바와 데헤아가 이적 소리 났던 두 선수가 팀에 집중을 해준다고 하면 맨유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에리바이 선수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죽잖아요. 응? 아직 돌아선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직은 마음 한 구석에 한 이만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스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레스터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정지훈 기자님께서 가장 좀 잘 할 것 같은 팀으로 레스터를 꼽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축자랄. 축자랄. 그러니까 레스터가 이제 참 동화를 썼던 팀이잖아요. 그때만큼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주축 선수들이 물론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남아 있어요. 아직 바디도 있고요. 뭐 여러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캉테나 이런 선수들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보강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개막 후 2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메가이어가 빠졌지만 여전히 안정감 있는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포백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포백 같은 경우에는 7회 소윤코 발음하기 좀 어렵죠. 에반스, 페레이라 그리고 골키퍼 슈마이켈. 그러니까 수비만 봤을 때는 사실 빅6랑 비교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중원, 은디디, 차우드리 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메디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메디슨이 강팀과 할 땐 측면으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좀 해주고 중원 싸움 좀 강한 압박. 메디슨이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좀 약팀을 할 때 메디슨을 가운데로 둬서 아예 플레이 메이킹을 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메디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측면에서는 뭐 페레스, 알브라이턴 이런 공격 전개 그리고 뭐 사실 원톱 바디는 사실 맨유 공격수보다 바디가 나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돌아서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결국 3명 다. 바디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레스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비, 중원 압박, 빠른 공격 이 3박자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맨유와 이번 레스터 경기 상당히 좀 팽팽하게 중원 싸움에서 좀 승부가 갈릴 것 같은데 은디디나 메디슨이나 이런 뭐 우리 보고 싶은 차우들이 그 선수 아니죠. 네, 틸레망스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동현 기자님이 보기에 이 레스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선배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일단은 레스의 주포이자 핵심이자 상징인 바디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메디슨이랑 틸레망스, 은디디 이 조합에 굉장히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대를 상대할 때는 4-1-4-1로 나서는데 약간 괜찮은 팀이다 싶으면은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는데 근데 맨유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4-1-4-1로 나서는데 그 조합이 지금의 맨유의 중앙 조합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가이어 공백은 그 바람이 여러분 소윤쿠? 세윤지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선수가 현지 언론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스터가 맨유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두 분은 다 레스터가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레스터 승리를 혹시 저는 기자는 1대0 이렇게 레이스터의 승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레스터가 이길 것이다. 왜죠? 일단은 아니 이게 대본을 안 읽으시니까 말을 이제 지금 PD 놈이 웃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골치 잘 안 웃으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오늘 큰일 났다, 골치 아프다 이런 느낌으로 밤새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네, 레이스터가 4-1-4-1 포메이션을 꺼내 들면 네. 수비와 중원에서 두 라인을 탄탄하게 구축한 다음에 바디를 통해서 역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맨유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한 팀한테는 그동안 굉장히 고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맨유 수비진이 바디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특히 레스터의 창과 방패였던 메가이어와 바디가 이제는 상대가 돼서 만나는데 서로를 잘 아는 선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공격이 더 유리한 편이다 보니까 바디가 메가이어 맨유의 수비를 잘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위와 8위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3위의 손을 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직 몇 경기 치렀다고 벌써부터. 지금 많이 돌아섰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맨유의 이번 레스터는 가장 큰 핵심은 중원 싸움이에요. 뭐 중원 싸움에서 어디가 승리할지, 틸레망스, 은디디, 뭐 메디슨이 가운데 들어오면 이 세 선수와 맨유는 포그바 아니면 뭐 맥토미니, 그다음에 뭐 링가드가 중앙인데 링가드가 지금은 마샬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목이 잠기죠. 슬퍼서 그래요. 마샬이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좌우 측면을 링가드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와 링가드를 두고 가운데를 좀 단단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그바, 맥토미니, 마티치. 포그바를 아예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맥토미니와 마티치를 써가지고 아예 좀 레스터가 그러니까 패스 작업을 아예 못하게끔, 그러니까 역습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끊어주면 맨유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포그바가 좀 각성을 해서 창의성을 많이 발휘해주면 충분히 맨유도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희망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잘 풀린다고 했을 때 대야마저 좀 각성을 한다면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진다면 맨유의 의외로 좀 손쉬운 승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바디가 한 골을 넣을 것 같고요. 맨유가 레시포드, 그다음에 제 생각엔 제임스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연속골을 넣고 있어서 귀엽게 생겼어요. 아주. 완비사카 제임스 귀여워요. 깔끔하게 생겼거든요. 이 두 선수가 좀 잘해주면 네. 맨유도 승산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대1 정도로 맨유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대1 정도로. 네, 거의 뭐 희망 고문 수준이에요, 사실. 그래도 저는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며 맨유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팬심을 빼고 보면은 어떨까요? 사실 무승부죠, 그럼. 과연 맨유가 이길지 아니면 레스터가 무패를 이어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상품을 준비했죠. 그렇죠. 뭐 맨유 얘기하면서 지금 신났는데 갑자기 뭔가 희망이 생겨요. 또 맨유 팬 셋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직 마음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네. 신나게 하고 있는데, 신나는 만큼 상품을 좀 많이, 또 추석 연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상품을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자비를 썼잖아요, 기자들이. 그 이제 불쌍해 보였는지 협찬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유, 너무 좋아요. 돈을 자비로 한 20만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치킨 기프티콘은 우리 추석 때 가족들 모여서 좀 드시라고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생뚱맞게 CG처럼 왜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3개월 고생했어요.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저랑 또 우리 JTBC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 그리고 또 오랜 동안 편집장 장원건 편집장이랑 셋이 같이 썼는데요.
이번에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좀 자세한 거는 일단 우리 PD분이 이번에 이럴 때는 PD분, PD느님 뭐 다 나오는데 네. 좀 자세하게 팩도 좀 찍어주실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와 레스터와 맨유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승부 예측 가능하고요. 스코어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승부 스코어를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